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선에 임하는 크리스천들의 자세를 4회에 걸쳐 기획 보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더 외로워진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따뜻한 손길 보도해드립니다. 6만여 명의 청와대 청원으로 서울광장에서 6월 열릴 예정이던 퀴어 행사가 연기됐습니다. 더 깊이, 더 넓게 보는 그리스도인의 눈, 와이즈 앤 와이드, 온기 있는 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참여해야 하는가? CGN투데이가 오늘부터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히 강하지만 투표는 안전하게 꼭 치러야겠죠. 기독교인이 왜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지 조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 선거의 효능감에 대해 공감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본인의 한 표가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4.7%에 이르지만 일상생활, 삶의 질 변화에 대해 긍정하는 비율은 51.7%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교수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거잖아요. 이건 넓은 의미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표현이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생활 정치, 문화 정치란 말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삶의 어떤 조건들을 바꿔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참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거철만 되면 보수와 진보 등 정치적 갈등이 첨예해집니다. 이맘때면 교회 내에서도 갈리는 이념 논쟁과 관련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진영은 회장은 교회가 이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 그런 갈등이 이어지고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성경에 근거하는데 성경에는 보수적인 사고, 진보적인 사고, 보수 진보의 관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보수 진보를 같이 품고 그리고 사회 갈등을 어머니로서 포용하는 그게 바로 이제 교회의 임무고 사명이죠. 지 회장은 그리스도인에게 투표는 의무라고 강조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배잖아요. 또 하나는 사회와 일반 국가,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이거든요. 선거가 민주정치의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리스도인이 예배에 참여해야 되느냐, 반드시 참여해야 되죠. 그러면 투표에 참여해야 되느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그런 신앙적 의무와도 연결될 수 있다. 최근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투표 동력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는 교회가 주의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소개하며 클린투표 10대 지침도 만들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의 내용은 첫 번째, 투표 참여의 중요성, 한 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두 번째, 후보자의 정책과 걸어온 길을 꼼꼼하게 살핀다 등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선거 참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명한 투표 참여를 통해 보다 한국교회가 사회통합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CGN투데이 조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소외된 이웃들을 더 외롭게 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동방사회복지회는 그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조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을 향해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입양대기 아동입니다. 이곳 동방사회복지회는 현재 학대나 방임, 결손가정으로 인해 발생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장애아동, 한부모 가정, 노인 등을 보호하고 있으며 국내외 약 1,500명이 넘는 아동들이 복지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복지회의 모든 시설이 외부로부터 차단됐고 자원봉사자들도 함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미혼모들에게 아기를 보호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자주 발생함에도 코로나로 인해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에 김진숙 회장은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아기를 낳고 갈 곳이 없을 때가 종종 있어요. 저희들이 빨리 상담해서
우리가 아기를 데려와서 정말 일시보호소나 또는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를 받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아이들 김 회장은 코로나 이후 미혼모와 아이들이 울타리 안에서만 지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심리적인 위축 또한 이들을 힘들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동방사회복지회는 이들에게 예방키트를 전하기 위한 긴급모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키트에는 마스크, 손소독제, 알코올 등이 들어갑니다. 한편 김 회장은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슴 따뜻해지는 일화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중에도 저희가 경산에 미혼모자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정을 알고 밖에다가 대문을 이제 꽉 이제 닫고 있는, 잠가 놓고 있는 거죠. 거기에 고기도 걸어 놓고 가고 간식도 놓고 가고 하는 그런 분들이 또 김 회장은 보호받고 있는 인원뿐 아니라 시설 속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지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엄마가 기분이 좋아야 아기들한테 잘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시설 하면 시설에 있는 그 수혜 대상자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지가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잊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동방사회복지회의 모든 시설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 재난 가운데 후원도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방사회복지회는 소외 이웃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바느질로 사랑을 전하는 한땀, 코피노 아동 지원을 위한 코피노, 아이들에게 엄마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엄마 상자 만들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혜 대상자들, 그중에는 장애인과 아기를 키우는 싱글맘들, 또 입양인들, 그들에 대한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 갖지 않으시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몸의 거리는 멀어져도 우리 주변의 소외 이웃을 향한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져야 하는 때입니다. CGN투데이 조준합니다. 6월 중순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퀴어 행사의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강명진 서울 퀴어 문화행사 조직위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서 2020 서울 퀴어 문화 행사의 예정 일정을 8월 말에서 9월 말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는 6월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퀴어 행사를 승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와 시민단체, 교계단체들로부터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지난달 27일 올라온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퀴어 문화행사 서울광장 사용 승인을 철회 요청합니다란 청와대 국민청원의 게시글은 현재 6만여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도 논란이 지속되자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서울광장에서의 행사 개최는 금지될 수 있다며 서울광장 사용 신고 수리는 취소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묵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은경입니다. 사실 저희는 캠퍼스 커플로 이제 결혼한 지 46년째 되는 부부입니다. 47년이에요. 46년 아니에요? 47년이죠. 네. 지난 47년 동안 저희 부들이 살아왔으면서 또 경험했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들, 저희들이 사역 현장에서 들었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농축시켜가지고 정말 어떻게 온기 있는 집을 만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한 꼭지 한 꼭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복하고 온기 있는 가정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주춧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온기 있는 가정을 찾는 키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오빠가 변했어요. 어느 날 제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6개월 된 자매입니다. 아직은 신혼이니까 달달할 것만 같은데 사실 저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엔 제법 말도 잘 통했고 밤새 전화나 문자로 사랑을 속삭이거나 마주보는 눈빛에서 오빠의 사랑이 느껴졌는데 요즘 오빠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매일 이 일에 지쳐 들어오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씻고 나면 바로 코골며 잠들어 버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젠 힘드네요. 어쩌다 일찍 끝나면 그동안 못 만난 친구들과 모임 있다면 또 넣습니다. 나는 뭐냐고, 왜 나는 매일 혼자 두냐고 하니까 매일 보는데 뭐가 그렇게 보고 싶냐고 하네요. 결혼하고 나면 오빠랑 여행도 가고 싶고 밤새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래야지 하며 꿈꾸었는데 속은 것도 같고 오빠 마음이 변했나 싶기도 하고 해서 속상하고 너무 슬픕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오빠가 변한 게 아니다. 오빠가 달라진 게 아니다. 오빠가 이제 제정신 차렸나 보다. 네, 그러면 여자분들은 이제 거의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정말 속았다는 느낌이 들지요. 예를 들면 결혼 전에 우리 오빠의 모습이 뭐냐면 제가 화났다고 하면 정말로 한겨울에 눈 쌓여 있는데 슬리퍼에 추리닝 바람으로 뛰어왔었어요. 어허. 이제 결혼 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잠들어 있는 자기 애들도 집에 안고 올라가지 않고 또 제가 시장 본 거 다 올려다 놓고 또 애들 안아서 집에다 놓고 몇 너무했다. 번을 왔다 갔다 해왔다는 거예요. 옛날 나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그 남자들의 얘기거든요. 그 나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결혼하면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혼하면 다 이뤘다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렇죠. 끝났다. 결혼식이 예. 끝나면. 남자들은 웨딩 세레머니를 끝내면 끝냈다고 생각하죠. 네. 다 뭐 성경대로 표현하면 다 이뤘다 생각하죠. 예. 근데 우리 여성들은 결혼식이 끝나면 새로운 관계 시작이에요. 근데 거기서 바로 남자들은 결혼이라는 것 자체도 내가 이뤄야 할 하나의 과업이라는 거예요. 목표예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남자들은 최선을 다하죠. 맞아요. 연애할 때는 정말 그 여자를 나의 그 배필로 맞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추우면 옷 벗어주고 또 오리가 잡으면 심리 가고 뭐 예수님이 맞아요. 따로 없어요. 맞아요. 요만한 핸드백을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뭐 핸드백 들고 뭐 화장실에서 기다려주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뭐 별 그 최고의 그런 아주 신사적인 행동을 다 하거든요. 일단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들이 어떤 좋은 걸 해줘서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데 대해서 그 과정에 이야기를 해줬을 때 이 사람이 내 편이구나 느끼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 학교 하잖아요. 하면서 제가 어머니들한테 물어봐요. 남편이 내 편 같으냐 남의 편 같으냐 그러면 뭐라 그럴게요. 남편이라 그러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과정을 얘기를 해줘야지 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결과물만 갖다 주면 나 괜찮지. 아내에게 비싼 차를 사줬는데 갈등이 이제는 없다고 우리 아내 그냥 아주 좋아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아내는 만나보니까 그 차 사가지고 와서 키 주는 날 아침에 그냥 그 차를 그냥 도끼를 찍어버리고 싶었다. 의논하지 않고 이만 갖다 주면 나는 뭐냐? 나는 그냥 무슨 존재냐?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이게 사실 남자들은 연애할 때는 하여튼 뭐 소소한 거 다 얘기하고 다 들어주고 다 그러죠. 근데 이제 결혼하면 이제 당신은 내 사람이다. 그런 안도감 또 이뤘다는 생각 그리고 나도 이제 내 공간을 좀 갖고 싶다. 내 삶을 갖고 싶다. 그런 남자들의 속성이 있다. 절대로 남편이 변한 것은 아니다. 이제 남자들이 생각하는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성취지향적인 그것을 조금만 좀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그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도 우리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남성들도 큰 착각이 있어요. 어떤 착각이 있느냐 하면 내가 그냥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면 우리 아내가 나를 그냥 아주 그냥 높이 싸겠지 그러는데 관계 중심이기 사실은 때문에 우리 남편들이 그걸 모르거든요. 모르죠. 아내들이 원하는 건 동행인데 남자들이 원하는 동행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같은 일을 하고 그냥 이런 걸 생각하는데 우리 남자들은 정말 이제 결혼하면 남편이 돼야 되거든요. 남편은 반드시 아내하고 상의를 하고 어떤 과정에 함께 해줘야 한다. 다음번에는 뭐죠? 성격 때문에 못 살겠어요. 네, 다음번에는 성격 성격 차이 차이 때문에 못 살겠다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데 과연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사는 걸까요?
그 비밀을 한번 다음 주에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울 경기 지역 10여 개 교회가 부활절 기념 예배를 2주 뒤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분당 지구촌 교회는 오는 12일 부활절 기념 예배를 2주 뒤인 26일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20일에서 25일로 연기됐습니다. 이에 우리들 교회, 예수향남교회, 더사랑교회 등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코로나19 관련 제7차 교회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예장통합은 앞선 지침에 따라 성도 다수의 온라인 예배를 지속할 것을 우선 당부했습니다. 또 오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70개 교단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는 극소수만 참여한 채 영상예배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교회에선 성령 강림주일인 5월 31일 이전까지 형편에 맞게 부활주일을 정해서 지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성결구국기도운동본부가 신종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는 구국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코로나19로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에 따라 온라인과 인쇄물 등으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고 독려했습니다. 기도 제목엔 전염병 퇴치, 교회와 민족의 성결 회복,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통과 저지, 4.15 총선을 위한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7월 중 포스트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신학 및 교회적 고찰을 심포지엄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엔 신학자, 목회자, 비기독교인, 저널리스트, 학자 등이 초청될 예정이며 이후 예배에 대한 생각들, 교회의 정체성, 신앙적인 삶이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인의 삶, 신학적인 대공황이나 말세적인 상황 속에서의 교회의 위치, 이단과의 대응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CGN투데이는 세상에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더 지혜롭고 넓은 눈이 되겠습니다. 개편 축하 인사 메시지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에는 배드뉴스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굿뉴스가 절대적으로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CGN 투데이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서 세상적이지 않게 신앙적으로 저희를 중심을 잡아줘서 저는 참 좋아요. CGN 투데이가 구성이 새로워지고 내용도 더 풍성해졌다니까 기대가 큽니다. 많은 분들이 애쓰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여질 것을 기대하는데요. 많이 기대하고요. 열심히 시청하겠습니다. 네, 복음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데다가 또 광고의 영향을 받지 않고 뉴스를 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CGN 투데이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새로 단장을 했다고 하니까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비난과 비판보다는 성령이 주는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뉴스, 또 크리스찬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이 담긴 뉴스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껏 기대가 됩니다. CGN 투데이 화이팅!